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4만원입니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본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수익 올리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3일째 수익이었고 오늘 조금이라도 벌었으면 4일차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가서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수익 연승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깨졌습니다. 일단 본전했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본전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던 날입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전부 내려가 버려 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본전이었지만 이 본전을 하기까지 정말 그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들어와서 돈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잃지 않기 위해서 매달리는 어떤 그런 쪽에 그 승부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화이자에서 백신 예방률이 90%면 대단한 거랍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 했는 사람 100명 중에 9명이 제대로 효과를 봤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신 개발이 거의 다 됐다. 그리고 뭐 다음 달부터 생산할 것이라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화이자가 한 7점 몇 프로, 한 8% 가까이 급등하고 그리고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 같은 경우 한 12만 명대로 나오면서 유럽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 위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급락을 했었는데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 뉴스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가 일단 5% 가까이 급등해 버렸고요. 이 백신만 개발돼 버리면 코로나로 인한 악재가 해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시중에 풀어놨는 그 유동성으로 해서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유럽이 급등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뭐죠?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뭐 이런 등등 그동안 그 언택트 관련주로 각광받았던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집에서 그 넷플릭스 영화 보던 사람들이 밖으로 활동하러 나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아마존으로 주문하던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쇼핑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1.53% 빠졌습니다. 이걸 그 차트로 봤을 때 제가 한 3시인가 그때까지 봤을 때 다우가 한 4% 정도 가고 있었고요. 나스닥이 거의 한 0.8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장 끝나면서 나스닥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한 1.5%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백신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쭉 떨어지는 이 모양 때문에 국내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에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때 대충 이런 현상입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가 앞쪽에 이 저항대를 뚫고 그냥 갭으로 떠가지고 올라가다가 지금 뒤로 좀 밀려서 음봉이 나와서 이런 모양새를 갖췄고요. 그 다음 그 나스닥 보시면 오히려 음봉으로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때문에 국내 증시의 코스닥이 뒤로 밀리면서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6 정도로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분봉 보시면 코스닥이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반등하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화이자를 빼고 봤을 때 바이든 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그 바이든 효과로 해서 증시가 그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증시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화이자에서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신 화이자 측에서 말하는 것은 90% 효과 있는 백신이고 다음 달에 실제 생산을 할 것이라는 쪽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났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그 느낌을 줬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그 94명인가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만 몇 명이 테스트를 임상 3상을 했는데 그 중에 94명 정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산하기까지는 다음 달에 생산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그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 된 이 백신은 코로나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백신이 나왔으니까 코로나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술지에 나온 게 아니고 화이자 자체에서 자기들이 임상했는 사람들 중에 4만 몇 명 중에 94명을 검사해 보니까 한 90%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다. 이런 쪽으로 여운을 좀 남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그 백신 개발했다고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랑을 했었는데 그 백신을 브라질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임상시험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상시험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그 백신의 어떤 실패 가능성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죠.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그 화이자 관련주하고 항공 여행 관련주 이 두 파트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긴 정말 어제까지 하고 그만하고 싶어서 제가 관심 종목에서 지웠는데 화이자에서 백신 나왔다는 뉴스를 듣고 이걸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띄웠는데요. 와 이거 정말 너무하죠. 제가 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10,000원 정도에 팔았단 말입니다. 10,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21,000원까지 갔죠. 근데 이게 오늘 점으로 날아간 걸로 봐서 내일 갭으로 더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 날리고 내일 또 뜨면 더 날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팔았어도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축하해 줄 만한 일이다. 정말 아름다운 종목이었다. 이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제가 계속 손실 보다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뉴스를 다 여기다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쭉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이유들을 다 적어 가지고 상한가 종목들 뉴스 장 끝나고 나서 뉴스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상한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계속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차트 모양 보고 괜찮다 싶은 모양 나왔을 때 그 종목을 봅니다. 근데 이 종목이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의 항생제 중간체 독점 공급 부각의 상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약품보다 오히려 더 좋죠. 제일약품은 파트너십으로 이제 백신 나오면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얘는 원료 공급이니까 대단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잡았거든요.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투자 유의 지정 풀린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잡아가지고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12시 넘어서 그냥
오늘 이게 아닌갑다 싶어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한 10분 뒤에 급등해갖고 상한가 탁 때렸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상한가 가는 종목을 계속 등록을 쭉 해서 따라가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모으다 보면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저기다 등록해 놓고 나서 여기다 관심 종목에다가 다시 등록해 놓습니다. 등록해 놓으면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 끝나고 나서 다시 돌리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얘가 왜 올라왔는지를 보고 맞춰 갖고 이제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계속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그 방향을 돌리는 종목이 나오면 이 종목이 뭐 때문에 강했는지를 보고 초대형 플랜트 공사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조정 다 받았으니까 돌려서 올린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매수 들어가자. 뭐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종목이 여기 꽉 채워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하고 그 다음 오늘 또 만약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여기다 또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모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진짜 괜찮은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그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용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잘 잡았던 종목이 KPS 생명과학인데 이 종목을 날려버린 것은 상당히 실수였고 이제는 섣불리 그냥 매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신중하게 매매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팔았던 종목들이 계속 날아가니까 조금 속이 상하긴 합니다. 일단 그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 그 KPX 생명과학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 대한과학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그 댓글 주신 분, 제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 정말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이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저온 냉동고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화이자에서 나오는 백신이 저온 보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 냉동고가 다 병원에 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백신 개발되면 저온 냉동고 연결이 돼서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까운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제일약품하고 제일약품 홀딩스인가 그 종목이 이제 강한데요.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화이자 관련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더 있는데요. 이 종목은 N2텍입니다. N2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건 그 모더나에서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더나하고 그 백신 공급 계약을 준비 중이다 하는 뉴스로 어제 떴었고 이게 이제 같은 개념으로 밀어 올렸겠죠. 제일약품이 급등하니까 모더나에서도 백신이 나온다면 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같이 이제 같은 테마군으로 해서 밀어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화이자 관련한 종목 급등했고요. 그 다음 특징적이었던 게 제가 아침에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항공주가 갭으로 떠갖고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 엄청나게 떴습니다. 이거 모두 투어 마찬가지고요. 갭으로 떴고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갭으로 떠가지고 급등했다가 급등 출발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공급이 돼 가지고 접종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근데 좀 급하죠. 우리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멀리까지 와버리는 것 같아요.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하니까 이거 만들어 갖고 쫙 뿌려가지고 백신 접종해서 코로나가 싹 사라졌다. 그럼 여행주가 급등할 것이다 하고 그냥 날라간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눌린 거 날라간다 그러고 막 급등으로서 갭으로 날라가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너무 급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백신이 시중에 풀리는 그런 상황까지 좀 지켜보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어쨌거나 여행주하고 항공 관련주들은 앞으로 유망한 건 분명합니다. 단지 갭으로 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눌러버리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갭으로 뜨면 누른다 이 공식 있죠. 이 좋은 기회에 한 20% 뜨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익 실현 막 해갖고 눌러버리죠. 그럼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이건 항상 눌러버리죠. 그럼 이건 이제 거의 물렸던 사람들이 손을 다 털고 돌려서 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서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여행 관련주들 오늘 좀 강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그 제가 어제 봤던 바이든 관련주 쪽에 캐시코트렐이 역시나 대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락하고 있다가 가장 강한 모습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온실가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밀어올리는 쪽이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건산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관련한 종목인데 밀려버렸습니다. 이 시장이 조금 밀리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그 이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갔겠죠. 거래량이 이쪽으로 터졌으니까 항공 여행 관련주 쪽이나 아니면 이쪽 그 화이자 관련주 쪽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여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던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던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홀딩 했습니다. 이걸 그 화이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온실가스 관련한 이 부분은 테마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하나 더 나왔던 게 그린 케미칼인데요.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좀 뒤늦게 발견했어요. 어제 그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길래 봤는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그 다음 유동 물량도 아주 깔끔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설명을 봐도 그 뭐 바이오 에탄올 뭐 에탄 계산하면서 이제 이 주로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랬죠? 여튼 친환경 관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뒤늦게 이게 이제 끌어올리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강하게 올라가고 이게 이제 세력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상하게 당겨놓고 오늘 갭으로 띄워갖고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거 빨리 파악 못하면 못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쭉 급등하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져서 마감시켜 놓고 윗골이 달아놨다고 놓고 시간에서 상한가 만들어 놓고 오늘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어서 물렸다 싶어서 털었는데 갭으로 떠버리면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 잠궈버리니까 아예 못 따라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얘가 오늘은 거의 대장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종목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캠칼이 괜찮을 것 같아서 바이오 연료 이런 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얘를 50만원 갖고 있다가 5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너무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이 물량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대장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좀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바이든 관련한 친환경 관련주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단지 오늘 시장 흐름이 화이자로 인해서 여행 관련주하고 그 항공 관련주 그 다음 화이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바람에 시장이 이쪽이 조금 쉬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시간의 거래 미국 선물 지수가 하루 종일 마이너스 0.6 정도로 가고 있다가 장 끝나고 나니까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크게 나쁘지 않고 선방할 것 같은 그러면 내일장 국내 증시 올라간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 대체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종목은 어제 갖고 있었던 7종목인데요. 일단 아침에 시간의 거래에서 깨끗한 나라를 그 본전 가격에 어제 종가에 매수했기 때문에 본전 가격 정리했습니다. 했는 이유는 화이자 백신 나오게 되면 그 마스크 관련주는 내려간다고 보는 게 정설일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앞으로 전망 이런 의미로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보시면 그
개체적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관련주 이런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나갔던 시젠도 아마 밀렸을 거예요. 갭으로 떨어졌죠. 그다음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주도 내려갔고 마스크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급락했습니다. 그나마 이 깨끗한 나라가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놓고 해가지고 많이는 안 빠졌는데 이게 백신이 개발되면 마스크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그리고 또 어제 장 끝나고 뉴스 뭐가 나왔냐면 국내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중국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 마스크 부족 때문에 수출 금지를 시켜놨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금지되어 있는 그 상황에 중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마스크 루트를 다 장악을 해버렸다 그럽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태고 마스크 같은 거 생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직포 같은 이 원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미 다 계약을 해갖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마스크 공급을 수출을 허용을 했는데 막상 수출하려고 보니까 거래처가 이미 다 뺏겨버려가지고 수출하기도 난감하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마스크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끼우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하루에 한 번씩 일회용이지만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외출을 많이 안 하니까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끼면 며칠 동안 그냥 낍니다. 계속 별로 때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마스크 관련주가 상당히 어려운 처했다는 뉴스가 하필 또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깨끗한 나라는 시간에서 바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글벳, 이츠한불, 이근산업, 웰크론한텍, JC케미칼, 스페코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종목을 좀 줄이자 싶어가지고 웰크론한텍을 뺐습니다. 얘는 2차 전지의 재료가 만드는 부품 관련해서 급등 한번 했었고 그리고 환경 관련한 물, 환경 뭐 이런 거 공사하는 회사기 때문에 괜찮다고 봤는데 일단 온실가스 관련한 이건산업하고 JC케미칼 이쪽으로 조금 집중하고 싶어서 JC케미칼을 50만원 더 넣고 그 다음에 웰크론한텍은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이제 이 종목들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제가 가진 종목들이 대부분 손실이 났습니다. 보시면 이츠한불 한 1% 하락했죠.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덜 올린 겁니다. 상당히. 그 다음에 웰크론한테 거의 한 5점 몇 프로나 빠졌죠. 그래서 이 연봉이 이제 모양이 안 좋아서 팔았는데 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는다면 다시 들어올리긴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오늘 모양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건산업이 4%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갭 메우더라도 좀 더 지켜보면 언젠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그린케미칼이 강하길래 JC케미칼이 괜찮을 것 같아서 50만원치 있었는데 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얘를 더 잡고 그 다음 이제 스페코가 제가 오늘 매매했을 때 손실난 부분을 많이 시켜준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스페코를 어떻게 했냐면 어제 100만원치 중에 30%만 팔고요. 나머지를 갖고 있었는데 70%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갈 때 스페코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11,800원, 11,600원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쭉 올라갈 때 11,600원, 11,800원 여기서 한번 일부 매도 그 다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여기서 11,800원 여기서 일부 매도 한 다음에 그 다음 다 빠지고 나서 다시 11,150원에 팔았던 만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면서 오늘 다른 종목에서 손실 났던 부분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스페코는 풍력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올라가는 힘도 강하고 그래서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자는 관점으로 아직까지 100만원에서 어제 이익 실현했는 거 빼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스페코가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있네요. 이익이 조금 낮기 때문에 한 70만원치 정도 있었는데 수익 난 것까지 해서 한 80만원 정도 지금
그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시간에서도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상승하면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팔고 나면 차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안 팔고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이 이글벳인데요. 얘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 후반부에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이게 뻥칸 줄 알았어요. 쭉 끌어올리다가 밀리길래 이게 그냥 털어먹기 위해서 쭉 당겨 올렸다가 털고 빠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4% 상승하면서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글벳이 지금 수익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늘 손실난 다른 종목의 손실을 얘가 좀 커버를 시켜줬죠. 그래서 마지막 종가에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이거 자꾸 이런 종목 한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제일바이오를 단일가 한번 볼까요? 크게 안 빠졌죠. 제일바이오를 100만원치를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건 그 길게 가져가려고 잡은 건 아니고 이글벳이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올렸는데 이게 뻥이었다면 뻥카였으면 들어올리다가 물량 털어먹고 빠져갖고 여기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올려서 여기서 끝나버려 가지고 이게 조금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 조류독감 관련한 종목은 이제까지 계속 실패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서 끝났을 때 장 끝나고 나서 뉴스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예전의 경험상. 그래서 일단은 그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가 나오지 않겠네 하는 생각으로 이 얘를 더 잡는 게 가장 좋죠. 이게 제일 강하니까 더 잡는 게 좋은데 제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몰빵 절대 안 되면 가지고 100만원씩 7종목이라고 제 룰을 정해놨는데 이 룰을 깨기 싫어가지고 이거 제 투자 인생 끝날 때까지 이 룰은 무조건 지킨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글벳을 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대신에 얘를 더 잡으면 100만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글벳 놔놓고 제일바이오가 가장 유사하니까 체시스는 그 유상증자 뉴스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파르는 태양광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조류독감 쪽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파루가 뭐 방역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들 중에 쭉 보니까 뭐 대성미생물 같은 종목도 이런 종목도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 그나마 제일바이오가 가장 그 근사해 이글벳하고 비슷해 보였어. 그래서 마지막 종가에 제일바이오를 100만원치를 담았습니다. 이건 내일 장 시작할 때까지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바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로 매도 치셔가지고 빼줄 생각입니다. 단지 장 끝나고 나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일단 100만원치를 더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하고 별다른 변화도 없었는데 장황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조금 하긴 한데요. 일단 제일바이오 100만원, 이건사연업 100만원, 스페코는 이익 실현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한 80만원 정도 있고요. 이글벳 100만원, 그 다음 제시케미칼 오늘 50만원 더 추가해서 100만원, 그리고 이츠한불 100만원, 대충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종목 현재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한 14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 조금만 남겨놔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일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확 바뀌어가지고 주도주가 확 바뀌어버리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다 몰빵해버리게 되면 사고 싶은 종목이 나왔을 때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좀 남겨놨고요. 오늘 제가 괜찮게 봤던 종목 중에 살까 말까 망설였던 종목입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온테크 여기서 팔았거든요. 제가 팔고 나면 급등한다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날아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이라는 종목도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약간 오늘 다른 움직임을 보여서 괜찮아 보였고요. 그 다음 HDC 현대 EP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름 이 종목이 오늘 실적 나왔는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여기서 한번 급등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쉽게 안 쏘고 털고 나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세력들이 그냥 쉽게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노리다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괜찮게 보는 종목이 HSD 엔진이라는 종목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데요. 오늘 연봉이 나와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건 조선 관련주가 최근에 강한데요. 조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국제 유가 올라가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해운 운임 지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하니까 운임이 늘어나서 운임 지수가 급등해가지고 해운 업종이 지금 HMM 이 종목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못 잡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7,000원대에서 지금 2배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 대한해운이 어제 강하게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선 이런 쪽이 강해지니까 조선 관련주가 컨테이너선을 이제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조선 관련주들이 뒤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배를 많이 만들게 되면 엔진이 들어간다. 이 관점으로 해서 HSD 엔진이 상당히 유망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메릴린치 단타하는 애들이 조금 매도하는 바람에 좀 눌렸다고 봅니다. 눌렸는데 이 부분도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이 매물대를 뚫고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충 이런 종목들 오늘 살까 말까 하다가 시장 상황도 좀 안 좋고 해서 매수하지 않고 그냥 보유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냥 손실만 없도록 본전을 지키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야기 참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30분이 넘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